엔스로픽의 클로드 코딩이 핵심 수익원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IBM 주가가 26년 만에 최대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시트리니 리서치의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 보고서에 결제, 소비주들이 급락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차세대 비반 치료 물질 카그리세마가 일라이릴리 약물 효능 대비 저조한 임상 결과에 16% 급락했습니다. 진하게 내린 뉴욕 한 잔, 뉴스프레소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뉴욕 증시 AI발 산업 재편 우려와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겹치며 내렸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고 국채와 금 등 안전자산은 강세를 보이는 전형적인 리스크오프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1%, 다우 지수가 1.6% 내렸는데요. 이제 S&P 500의 YTD 수익률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AI가 기존 산업을 잠식할 거란 우려가 시장 전반을 짓누릅니다. 주말 사이 시트리니 리서치가 2028 글로벌 지능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 AI로 인해 약 2년 후 실업률이 10%대로 치솟고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38%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특히 에이전틱 AI의 확산을 핵심 변수로 지목하는데 최근 시장이 우려하는 대로 사스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죠. AI가 기업 서비스를 대체해 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더 감축한 뒤 다시 그 돈을 AI에 투자하는 자기 잠식 구조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산업 차원을 넘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AI가 인력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진화한다면 화이트 칼라 고용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것. 화이트 칼라 근로자는 재량적 소비의 75%를 차지하기에 이는 소비 둔화, 또 그로 인한 고용 감소가 맞물리는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는 예측이 아니라 위험을 가정한 모델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지만 관련된 위험에 노출된 종목군들은 급락세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도 부담이죠.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 이후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무역합의 비준 절차를 중단한 한편 인도는 협상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이번 판결을 빌미로 무역 합의를 번복하려는 교역국들에게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대놓고 경고합니다. 시장으로의 영향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는데요.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 팀은 관세와 무역 긴장 관련 불확실성은 이미 정점을 지났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아무리 악화한다 해도 작년 해방의 날 때처럼 고점 대비 30% 빠지는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을 거란 의미겠죠. 반면 다시 불확실성이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법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을 후퇴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든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 추가 관세를 부과할 테고 그 강도와 지속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에 이러한 불명확성 자체가 시장에는 리스크라는 거죠. 채권 매수세가 몰리며 10년물 금리가 5bp 이상 급락한 한편 금 가격은 온스당 5,200달러를 돌파, 반대로 비트코인은 65,00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안전선호, 위험 회피 트레이드가 나타났습니다. IBM이 13%대 폭락하며 25년 내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26% 빠졌는데요. 엔스로픽이 클로드 코드를 통해 코볼 시스템을 현대화할 수 있다 밝혔습니다. 코볼은 1950년대 개발된 컴퓨팅 프로그래밍 언어로 오늘날에도 금융과 항공운송, 정부 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지탱합니다. 구형 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현대화 컨설팅은 IBM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였습니다. IBM의 급락은 IT 컨설팅을 제공하는 엑센추어와 파이저브 등의 급락으로도 연결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트리니 리서치의 보고서 여파로 세일즈포스와 어도비 등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급락했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G스케일러 등의 보안 회사들도 10% 안팎으로 내렸습니다. 빅테크주들은 혼조 양상을 띄었는데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가 상향 소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0.9% 올랐습니다. 반면 마이크론에 대한 다소 불편한 시각이 나오는데 메모리 산업은 구조적으로 사이클 산업이기에 지금 같은 공격적인 증설이 이뤄진 후 신규 캐파가 본격 가동되면 약 1년 반 뒤에는 결국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주가가 내렸습니다. 특히 중국의 증설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면 그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죠.
테슬라는 12월 전기차 평균 판매 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고 올해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 속 2.9% 내렸습니다. 로봇 등 미래 사업의 매출이 반영되는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겹칩니다. 월마트는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견조한 실적이 재부각되며 2.3% 올랐습니다. 미국 북동부를 강타한 폭설로 인한 대규모 결항에 델타와 유나이티드 등 항공주들이 동반 하락, 부킹홀딩스와 익스피디아 등의 여행주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그동안 뉴욕 증시를 하드캐리하며 현재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AI 낙관론에 던져진 서늘한 질문. AI 기술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뒤에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 이 질문이 촉발한 오싹한 상상력이 현실적 공포로 반영되며 간밤 시장에선 소프트웨어, 결제 관련 기업을 포함해 급락 종목들이 속출했는데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시트리니 리서치의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 보고서. 사실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이라기보다 일종의 사고 실험에 가까웠습니다. 2028년 6월의 시점에서 AI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회고록의 형식으로 작성됐죠. 이 독특한 보고서는 AI 낙관론이 모두 맞아떨어졌을 때 시장이 어떻게 붕괴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했는데요. 시트리니가 경고한 제어 불가능한 악순환의 구조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고도로 발달한 AI는 고소득 화이트 칼라 인력을 AI로 대거 교체합니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당장은 이익과 생산성이 증가해 GDP 증가 효과도 보게 되죠. 시트리니는 이를 유령 GDP라고 말합니다. 2단계로는 일자리를 잃은 중산층 이상 노동자들이 지갑을 닫으며 소비가 급감하고요. 3단계, 소비 증발로 AI 덕분에 이익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듯 보였던 기업들은 결국 실적이 악화되고 이젠 생존을 위해 사람을 더 자르고 AI를 추가로 도입하는 악순환 속 경제 전체의 구매력이 증발해버리면서 악순환의 고리는 완성됩니다. 이 보고서를 발간한 시트리니 리서치는 익명의 투자자 시트리니가 운영하는 독립 매크로 리서치 기관인데요. 최근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전문 투자자들 사이에선 트렌드 족집게로 불리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죠. 다만 시트리니 리서치는 해당 보고서가 공포 심리를 자극하려는 베어폰, 폭락론 포르노나 AI 종말론 소설이 아니라 발생할 확률은 아주 낮지만 한번 터지면 시장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좌측 꼬리 위험을 투자자로서 대비해보자는 의미라고 첨언했는데요. 이 보고서가 X 등을 통해 몇 시간 만에 수백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퍼지며 마이크로소프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등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기업들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시장이 이 시뮬레이션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는 오늘 증시 한편에서 이 시나리오의 실사판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일 텐데요. 사스포칼립스부터 금융주, 부동산 컨설팅 관련주들을 쓰나미처럼 쓸고 지나간 기업 엔스로픽이 이번엔 IBM에게 26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던져줬습니다. IBM은 우리가 매일 현금을 뽑는 ATM에도 사용되는 아주 오래되고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 코볼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1959년 만들어진 코볼은 여전히 미국 ATM 거래의 약 95%를 처리하고 있지만 60년 전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만큼 코드가 아주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현대화하고 싶어도 이를 해독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시스템을 아예 새로 만드는 것보다 커서 골머리를 앓아왔죠. 게다가 코볼을 다룰 줄 아는 기존 개발자들마저 고령화로 줄지어 은퇴하고 있습니다. IBM은 지난 60년 동안 코볼 코드를 유지 보수해주는 대가로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죠. 그런데 여기서 엔스로픽이 클로드 코드를 앞세워 구원투수로 등판한 겁니다. AI가 아주 쉽고 빠르게 낡은 시스템을 최신화해준다는 소식에 IBM의 강력한 캐시카우는 위협을 받게 됐고요. 주가는 13% 급락, 2000년 10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시트리니의 보고서에 보다 큰 공포를 느꼈고요. 가장 먼저 고소득층 프리미엄 소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외식 배달 수요에 민감한 도어대시가 6.6%,
고소득층 프리미엄 소비를 대변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7% 넘게 하락했고요. 비자, 마스터카드 등 카드사들과 경기의 바로미터로 평가받는 크루즈 관련주들, 로얄 캐리비언, 카니발 등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비만약 시장 양대 산맥,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차세대 신약을 두고 진검승부를 벌였습니다. 위고비 이전에도 일명 나비약 등 비만 치료제를 꾸준히 내왔던 명가 노보노디스크. 릴리와의 정면 승부에선 패배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자사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 카그리세마가 일라이릴리의 트리제파타이드의 효능을 직접 비교한 결과 임상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노보노디스크는 평균 체중 114.2kg, 80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릴리의 트리제파타이드와 헤드투헤드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헤드투헤드 임상은 스포츠의 맞대결처럼 각 회사의 약을 환자들에게 동시 투여해서 누구 약이 더 좋은지를 직접 비교하는 건데 상대 약물에 자신감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방식입니다. 이 경우 상대 약물에 대해 더 좋은 성능을 입증하는 우월성,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기존 약과 비슷하다는 비열등성을 입증해야 본전을 챙기는 셈인데 노보의 카그리세마의 체중 감량률은 23%로 릴리의 25.5%에 밀렸죠. 카그리세마는 지난해 12월 미 FDA의 승인을 신청해 올해 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결과는 향후 시장 경쟁력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평가 속 주가는 16%나 폭락했습니다. 반면 일라이릴리의 주가는 4% 넘게 상승했죠. 시티는 임상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이번 결과로 릴리의 비만약 왕좌는 훨씬 더 오래 유지될 것이라는 코멘트를 했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가 $1,500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릴리의 다음 모멘텀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의 시선도 옮겨갑니다. 주사제가 아닌 먹는 형태의 릴리 신약, 오포글리프론의 미 FDA 승인 심사가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한편 비만약 열풍을 타고 급성장한 원격 의료, 헬스케어 플랫폼 힘스앤허스도 장 마감 후 실적을 냈습니다. 최근 월 $49, 초저가 먹는 위고비 복제약을 출시하기로 했다가 첫 술도 못 두고 미 당국의 규제 역풍을 맞으며 판매 계획을 황급히 철회한 바 있죠. 매출 28% 증가, 2026년 연간 가이던스도 월가 전망치를 상회했는데 구독자 수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실적 발표 후 시간외 주가는 7% 넘게 급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AI의 본질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선 속에서도 탄탄한 실적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공급 과잉론이 불거졌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디램과 낸드, HBM 시장 내 매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각 118%, 90%, 75%가량 늘어날 거라며 올해의 메모리 업사이클이 순환적 모멘텀을 넘어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코멘트를 냈었는데요. 공급 과잉론을 꺼내든 건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 현재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공급 부족까지 더해지며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주요 기업들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로 12개월에서 18개월 이후부터 본격화될 신규 물량들이 결국 공급 과잉,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죠. 이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마이크론의 주가가 1.7%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맹추격도 이어지고 있죠. 중국 기업들은 국가 주도하에 엄청난 속도로 공장을 늘리고 있는데 이는 가격 하락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불안을 조성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슈퍼 을로 통하는 미세 공정 절대 강자, 장비 대장주 ASML은 차세대 EUV 노광 장비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2030년까지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웨이퍼를 50% 늘릴 수 있는 성능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입니다. 이는 장비를 사서 쓰는 TSMC, 인텔 등 고객사들의 반도체 생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제조 원가를 대폭 아낄 수 있게 되지만 한편으론 사이클 산업인 반도체 업계에서의 공급량 증대 가능성은 마냥 호재로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럼에도 ASML의 압도적 기술력에 혁신까지 더해진다는 기대감은 ADR 주가를 1% 넘게 끌어올렸고요. 전반적인 시장 하락 속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등 기업의 주가도 1% 안팎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낸드 강자, 샌디스크만은 2% 넘는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최근 콜옵션이 급증한 덕에 장중엔 $690도 넘어섰지만 이후 매물이 출회되며 $666 선에 마감했습니다. WTI 원유 선물이 0.3% 하락한 $66 선에 거래됐습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야간 시장에서 1,442원대, 금 선물 가격은 2.8% 오른 $5,225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뉴욕 한 잔 뉴스프레소였습니다.